여기 빨간 거 이렇게 한 게 이제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다는데 그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그 합해서 5가 되는 이제 두 가지 경우 이제 2 더하기 3, 1 더하기 4 아마 그걸 설명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하면 또 잔소리가 될 것 같고 근데 요걸 왜 이런 얘기를 왜 전 시간에 꺼냈느냐 하면은 이제는 이게 천간하고 지지의 합 같은 거 있잖아. 이제 그걸 보는 눈을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걸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이 4와 1의 조합, 이거는 4는 금이고 4금, 1은 수거든요. 그러니까 4와 1의 조합은 5가 되는데 5는 뭐냐면은 금생수다. 이렇게 우리가 뭐 다들 아시겠죠? 5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생을 통해서만 존재를 해요. 이게 1 더하기 4, 그 금하고 수하고 금생수, 또 3 더하기 2, 3은 목이고 6은 화고 목생화. 그러니까 상생의 그 결과체가 5하고 10이라는 거. 근데 요걸 그 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하두의 중심에 5하고 10이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상생의 어떤 결과를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1 더하기 4, 3 더하기 2. 대표적인 게 두 개인데, 다른 것도 얘기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그 의미가 그쪽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그런데 요걸 천간과 지지로 이제 환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를 담는 이걸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1, 2, 3, 4는 전부 다 뭐냐면 상수거든요. 그죠? 5라고 하는 거는 생수끼리의 합을 통해서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생수와 성수의 합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5는 반드시 생수끼리의 합을 통해서 된다. 네?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1, 2, 3, 4, 4개가 생수잖아요. 이게. 그래서 4개가 생수라는 그 얘기도 이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크게 임체를 보면은 머리통하고 이게 하늘 있잖아요. 그다음에 복부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천지잖아요. 이게 머리는 하늘이고 복부는 땅이고 천지로 보고 거기에 붙어 있는 사지. 이거는 인간으로 이제 그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머리통에도 뭐냐면은 네 개가 있어요. 그게 이목구비라 그래요. 이목구비. 네 개가 머리통을 갖다 구성하고 있어요. 그 4라는 숫자가. 근데 그 복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팔 두 개, 다리 두 개. 사지라 하죠, 사지. 4라는 숫자가 복부에도 4라는 숫자가 이제 붙어 있고, 머리에도 이목구비 4라는 숫자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그, 어, 이렇게, 이제 자간 동서남북 넷을 가리키는데, 그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중심은 아니지만, 중심을 갖다가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는 중심을, 동서남북을 드러나게. 동서남북이 없으면 중심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모든 형상을 갖다가 눈에 안 보이는 무형, 가운데 있는 이건 무형이잖아요. 무형의 가운 중심을 갖다가 유형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4라는 숫자는 필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4에 해당하는 천간. 그게 신금이죠. 사신금.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는 유가 되겠죠, 이게. 신유. 이렇게. 그래서 천간을 갖다가, 일추를 갖다가 신금, 사신금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속성이라고 할까? 기준이라고 할까? 이제 그거는 잘 기준으로 한다. 즉,
중심에 있는 걸 갖다가 무형을 갖다가 유형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속성을 기준으로 이제 기초로 이제 삼고 있는 게 신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울 신자인데 매울 신자를 보면은 십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열십자고 설립자 십을 세운다. 그럼 십을 세운다고 하는 거는 동서 남북 1, 2, 3, 4 이 네 개를 세운다. 1, 2, 3, 4 합하면 10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리로 보건 또 이 형태로 보건 간에 넉사자, 이 넉사자가 들어가면은 모든 게 질서를 잡는다 그 얘기예요. 단정의 얘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신일주, 일주가 신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관상 저 사주하는 분들이 그 얘기 들어보면은 인물이 좋다 해요. 이쁘다 해요. 진짜. 저도 인터넷에 가끔가다 이제 들어와서 보거든요.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이제 뭐 그런 것 같아 전문적으로 연구 안 해서 모르지 이제. 근데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정말로 신일주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이쁜지.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도 참다 아는 사주쟁이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이제 수리로 봐도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그러면은 이게 자는 천간으로는 신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덕의 일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어, 일은 임이죠 이게 지금 일은 임수예요. 그러면은 사덕이 일이 오를 만든다 하는 것 같다. 천간으로 보면은 신금하고 임수하고 만나면은 오가 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신금하고 임수하고 이렇게. 그 사주에서 그 신금을 일주로 하는 사람이 다른 데 이미 있으면은 오를 만드는 성격이 강하다. 오양토를 형성하는 성격이 강하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토라고 해도 오토하고 양토는 또 다르다 그랬잖아요. 오토는 뭐냐면 생수하고 상수끼리 합하는 거잖아요. 그 생수하고 상수끼리 합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창 자라나는, 이게 어른이 아니잖아요. 어른은 이제 이루성자 성수라고 하는 거고, 한창 자라나는 것들끼리 자라나는 음과 양이 합한다. 그런 뜻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힘이 강하다. 그런 얘기지, 그는. 무언가 새로운 걸 갖다 만들어낸, 울컥울컥 자라는 그런 힘이 강하다. 근데 같은 토라고 해도 식토는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금생수 하면은 금생수도 이제 10을 만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4하고 6이 있고 또 9하고 1이 있고 두 가지거든. 요거는 신이고 6은 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천간으로 말하면. 요거는 뭐냐면 경이죠. 이제 경신할지가 경금이고 요거는 임수지. 이제. 같은 토라고 해도 요것들은 뭐냐면은 경하고 임이 만나거나 신하고 개가 만나면은 합해서 10을 이룬다. 그럼 합해서 5를 이룬다고 하는 건 조금 아까 말했듯이 현재 자라나는 생수끼리 이렇게 만나니까 힘이 강하지 이거는 쭉쭉 위로 올라가는 힘이.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렇진 않잖아요. 9는 다 자란 거고 6도 다 자란 거고 물론 4하고 1이 한창 자라나는 생수이지만은 이 5에 비하면 힘이라는 면에서 떨어지죠 아무래도. 근데 강점이 뭐냐면 안정감이 있는 거지. 안정감. 예?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생수하고 성수, 요걸 얘기했어. 근데 성수하고 성수끼리 합하는 금생수도 또 있어요. 그게 9 더하기 6이야, 이제. 근데 요거는 15가 되죠, 이제. 15가 되지만은, 15니까 5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의미가 또 다르죠. 요 5로 보는 거는 이제 생수끼리 합이지만은, 요거는 성수끼리 합이라, 이제.
그러니까 또 이거하고 이거 똑같이 오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제 또 그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면은 요거는 내가 이제 그 전적으로 이런 걸 연구하지 않았어요, 지금요. 예? 다만 지금 이럴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한 건 뭐냐면은 같이 연구를 해보자.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오토를 만드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더라. 생수하고 생수의 합, 생수하고 성수의 합, 성수하고 성수의 합, 이 세 가지가 있는 것들이요. 5토, 10토, 15토. 이렇게.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9하고 6, 성수하고 성수끼리 합해서 생기는 토 있잖아요. 15. 그게 가장 완벽한 게 아니냐. 수리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가장 이제 힘 넘치는 거는 요거고, 생수끼리 합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게 생수하고 성수를 합한 10이죠, 이게. 그래서 요걸, 지금 나한테는 자료가 없어, 이거. 여러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사주라 할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연구를 해야 돼, 이런 건. 근데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또, 왜 나 혼자서만 고생해야 돼, 왜. 같이 해야지,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가능성을 함께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 이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게 합해서 5를 만드는 경우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합해서 1육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합해서 1이 되는 경우, 이거는 2 더하기 9잖아요. 11인분로 나오지만은 10원치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8, 4 더하기 7, 5 더하기 6. 그러니까 몇 개가 있어. 또 1 더하기 5나 1 더하기 10. 요거는 50도를 합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요 50도 합하는 것까지 하면 전부 다 5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경우가 나오는 법이거든. 1을 만드는 경우. 6을 만드는 경우도 똑같아요. 6이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5가 있죠, 첫째로. 근데 2 더하기 이제 9가 아니라 4지. 3 더하기 8이 아니라 3 더하기 3이고, 4 더하기 7이 아니라 4 더하기 2, 5 더하기 6이 아니라 5 더하기 1. 똑같이 5개의 경우가 나와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연구를 해드려요. 지금 오늘날의 사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솔직히 안 합니다. 무조건 금생수 하면은 그냥 이 숫자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천간의 금, 또 경금하고 금생수 그러면 이제 그 임이나 뭐 개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게 만나면은 금생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하지가 못해.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아는 경우로는 제 체험으로는 내가 최초로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게. 근데 난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그동안 무수한 선배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아마도 내가 그 과문해서 그럴지도 모르죠. 다른 어느 누군가가 이런 연구를 해놨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난 나한테 그게 위로를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못 봤어, 이거. 근데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갖다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자, 사신금은 천재사상이요. 사신금은 사라는 숫자 자체가 뭐냐면 사상을 가리키는 거고, 일인수는 일이라는 게 통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4 더하기 1이 5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4는 뭐냐면은 동서남북, 춘하, 추동 이렇게 표면으로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4라는 숫자는. 그럼 이름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심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요거는 모든 걸 하나로 끌어들이는 통일을 상징한다, 요거는. 그래서 이런 통일을 상징한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산은 통일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흩어지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게. 흩어지는 거. 그래서 사더리 1이 왜 토라는 음량의 조화체로 이제 조화체라고 하느냐면은 흩어지는 걸 하늘로 끌어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무조건 음이다. 작으니까 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요때 사는 보면은 이거는 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중간에서 네 군데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벌어지는 건 양입니다. 이때 일은 뭐냐면은 벌어지는 것 갖다 끌어당기는 거야 하나로. 일은 양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일은 음이야. 왜? 끌어들이니까. 그러니까 덮어놓고 일은 ful수니까 양이다. 사는 짝수니까 음이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문제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형태로는 분명히 사가 음이죠. 짝수니까. 이건 양이고. 하지만 그 기능을 놓고 보면 이게 양이야. 이게 흩어지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양이 아니라 끌어모으잖아요. 이게 음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숫자가 다 그렇다고 보니까 요것만 요 둘만 그런 게 아니고 2 더하기 3도 똑같아요. 2 더하기 3. 2는 우리가 짝수니까 음이죠. 이거는. 3은 양이거든. 근데 4 더하기 1에서 5가 되는 것처럼 2 더하기 3도 생각을 해봐야 되게. 4 더하기 1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4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흩어지는 거고 1은 그걸 끌어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2 더하기 3은 뭐야?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느냐? 근데 그걸 또 얘기를 해야죠, 이제. 자, 3은 뭐고 2는 뭘 가리키느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됐는데 숫자의 순서로 말하면은 1 다음에 바로 2가 나와요. 1, 3이 안 그래.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수 다음에 화가 와야 돼. 근데 수 다음에 화가 오면은 뭐냐면 상생이 아니라 상극의 관계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1은 2가 되기 전에 반드시 3을 거쳐서 이렇게 가요. 그 태양이 이게 동지거든. 하루를 치면 이게 그 깜깜한 밤이고 깜깜한 밤에 양기가 들어간 거죠. 온전히 하나로 이제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양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밖으로 드러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묻혀 있더라. 그럼 요거는 뭐냐면 양기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천일, 지일, 인일 세 개의 일이 각각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동방이라 그래요. 태양이 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이치가 여기서 뭐냐면 다 피어나는 거죠. 뜨거운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러면은 순서로 보면 1다음에 2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1다음에 3이고 그러니까 1은 수고 3은 목이고 그러니까 수생목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가 목을 만들고 목이 또 이화, 불을 만들고 예, 또 불이 화생토, 오를 만들고 토생금, 사를 만들고 금생수, 사가 이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뱅글뱅글 이게. 이게 상생의 법칙이라 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4 더하기 1은 요거하고 요걸 두 개를 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4하고 요 1하고 이렇게. 그럼 3 더하기 2는 요거하고 요거 합한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뭐냐면 요건 동방, 요건 남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밝은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서방, 여기는 북방 그러니까 어두운 거고 이게. 어둠 속에서도 오가 만들어지고 밝음 속에서도 오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걸 양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대부분 그래요. 오는 그냥 펄스니까 양토야.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안 그래.
양면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서방, 북방, 음을 갖다 모아둔 거고, 요거는 양을 모아둔 거. 그러니까 요건 양토고, 음토고, 요건 양토고. 오는 덮어놓고 양토가 아니라 이쪽에도 음토하고 양토 두 가지가 들어있더라. 이제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모든 숫자가 이것처럼 음과 양의 양면이 다 들어있어요.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홀수는 양이다.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무조건 여자는 음이다. 남자는 양이다. 그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자 속에도 양이 많은 여자가 있고 남자 속에도 음이 많은 남자가 있는 거고 남자 여자라고 하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 자체부터가 뭐냐면 본래 아버지 어머니라는 음과 양이 합해서 나온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차이는 있지만은 반드시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예? 근데 이 숫자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영속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영속에는 무수한 숫자가 다 들어있다. 근데 기본을 말하면 10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10개인데 정확히 말하면 8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1그래. 그럼 마이너스가 1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플러스 1하니까 마이너스 1 해야만이 0이 돼. 그러니까 2 하면은 플러스 2죠.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 3 하면은 마이너스 3. 4 하면은 마이너스 4. 5는 이제 1 더하기 4, 2 더하기 3 하니까 그거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본래 이게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생수하고 성수라고 이제 그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수한 숫자가 영 속에는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8개밖에 없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왜 이렇게 쓰느냐?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둘 다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한하다는 그 상정이 났다고 우리는 수학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세우면 이렇게 돼요. 높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무한함을 상징한다. 우리는 무한함을 상징하는 거는 10이다. 이렇게 쓰고 이제 10을 무국이라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무한함을 상징한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이거는 형상이 없어요. 이거는 형상이 있는 것 중에서 그 무한함을 상징하는 게 뭘 들라고 하면은 8입니다. 8개가 있기 때문에 다 0이 되어버려요, 그냥. 예? 근데 이제 0이 되고 2하고 2가 합하면 3이 되고 1하고 3이 합하면 4가 되고 1하고 4가 합하면 5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숫자가 다 나오지. 이게. 이 4개만 있으면 없는 숫자가 없어요. 다 돼. 예? 그러니까 이런 무한대를 상징하는 0도 있지만은 또 모든 숫자를 다 만들어내는 그 무한대.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에는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 유형적인 무한도 있고 무형적인 무한도 있고 이 8이라는 숫자에는 예. 그러니까 숫자는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 숫자처럼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숫자는 본문문서로 새로운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셈수라고 하는 거라 이제 숫자를 갖다가 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셈이란 게 뭐냐면 세다, 계산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세다, 기운이 세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계산을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이 센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살이 할 적에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근데 그 계산의 근본이 뭐냐면 숫자에서 나온 거라 이게 지금. 그래서 1이 2를 만났을 때, 1이 3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그 우리 조상들은 이거 갖다 천간으로도 표시하고 또 지지로도 표시하고 오장육부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아까 우리 오장육부를 얘기했지만은 오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숫자를 목화, 토, 금수 5개로 본 거예요. 이렇게 목화, 토, 금수